댓글 달아주시면 같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6번째 질문입니다. 사업에 관심이 없는 배우자, 아마도 많이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 두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부부사업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 사업에 관심이 없는 배우자를 어떻게 사업에 합류시킬 수 있을까요? 이 질문입니다. 네. 이 부분은 제가 먼저 대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정말 사업에 관심이 없었고, 그리고 사업을 너무 싫어했었고, 아예 뭐 이 사업은 하면 안 된다라고 아내를 이렇게 뜯어 말리려고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아내가 이 일을 하려고 했을 때 관심커녕 아예 너무너무 못하게 하려고 그런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저에게 계속 이 메나테크에 관련된 뭐 사업에 대한 기회가 됐던 뭐 이런 걸 안내할 때 너무 그냥 듣는 것 자체가 너무 싫었었고 제발 그만하면 안 돼? 또 메나테크야? 라고 할 정도로 너무너무 싫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마음이 조금 이 변화가 생긴 건 메나테크에 관련된 어떤 정보를 제가 더 알아서 이 관심을 갖게 된 게 아니라 어떤 사건이 하나 있었었는데요. 저는 이제 직장인이었기 때문에 별 보고 나가서 별 보고 들어왔었습니다. 늘 이제 아내의 모습은 그냥 자는 모습만 보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가니까 거실에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생겼나? 왜 갑자기 거실에 불이 켜져 있지? 라고 생각하고 이제 집에 들어갔는데 세상에 아내가 소파에서 책을 보고 있는 거예요. 어머나, 저분이요? 예. 훌러덩 하던 분이? 예.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하고 봤더니 이 사업을 하면서 책을 읽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내용이 좀 있었나 봐요. 그래갖고 관련된 서적을 좀 읽고 있는데 실제로 읽진 않고 있고 자고 있었어요. 졸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책을 들고 꾸벅꾸벅 졸고 있는 그 모습조차도 그런 거 있잖아요. 내 배우자가 그냥 아무 의욕도 없이 그냥 퍼져 있는 그런 모습만 보다가 무언가 변화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배우자로서는 좀 행복하고 좀 기대가 되고 좀 기뻐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아내의 뭔가 다른 어떤 그런 긍정적인 그 변화 때문에 이 사업이 뭐길래 아내가 아내한테 책을 읽게 하지? 그런 긍정적인 변화가 저는 오히려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나 좀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리고 또 저의 경우는 그렇지만 또 다른 이제 많은 그 부부 사업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분들한테 합류시키는 방법은 치킨 총량의 법칙이 전 답인 것 같아요. 치맥 총량의 법칙. 예. 같이 만나서 많이 한잔 하면서 나누면서 이렇게 얘기를 나눌 때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경계심. 그리고 저는 그래요. 제가 왜 그렇게 사업 초창기에 반대했을까 이 사업을 지금에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두려움이었어요. 많은 분들은 두려우면 무조건 거절해요. 두려우면 거부해요. 왜요? 모르니까. 그런데 그런 만남의 시간들을 통해서 일단 두려움이 경계심이 사라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게 되고 그 궁금증이 해결이 되니까 이제 편견과 선견이 사라지게 되고 그러면서 저도 어찌 보면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제는 이렇게 사업까지 하게 되지 않았나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 맞아요. 엊그저께 이민호 사장님 강의 때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 당시에 모유 수유를 할 때였대요. 그래서 늘 이제 출근할 때 퇴근할 때 우리 추경원 사장님이 이제 그 모유를 먹이고 있는 그 장면의 모습만 늘 아내를 봤는데 책을 읽고 계셨으니까 책을 놓고 주무셨지만 읽었습니다. 그래도, 분명히. 그렇죠. 읽었겠죠. 맞아요. 열마디의 어떤 그런 설득보다 내 어떤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마 이민호 사장님의 마음을 움직였다. 너무 공감이 많이 되고 두 분의 경우는 이제 추경원 사장님이 먼저 이제 이 사업을 받아들였고 이제 반대하던 극심하게 반대했던 진짜 이민호 사장님께서 컨택이 됐는데 이민호 사장님을 이렇게 마음을 열어서 컨택을 하기까지의 그 분명히 과정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 에피소드 소개 좀 해주세요. 그렇죠. 뭐 저도 이 사업이 처음이다 보니까 남편이 함께하면 좋겠다라고는 생각은 하지만 사실 내가 갑자기 변하는 게 쉽진 않잖아요. 아마 오늘 들으신 분 중에 그래 내가 안 읽던 책을 읽고 뭔가 뭐 게을렀는데 부지런해지고 이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데 그래서 그때 가장 많이 했었던 게 저희 스폰서 사장님한테 부부 사업자이신 분한테 가서 선생님 저 이렇게 해서 남편을 컨택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돼요? 해서 사실은 작전을 많이 좀
짰습니다. 그래서 그 작전 중에 하나는 물론 같이 서로 만나기도 했지만 이게 집에 이 사람이 워낙 책을 좋아해요. 근데 저는 그 당시 책을 안 읽던 사람이기 때문에 메나테크 관련된 책을 군데군데 이렇게 좀 이렇게 나누죠. 그래서 지나가다 여보 당신 책 좋아하는데 이거 한번 읽어봐. 나 이런 책 관심 없어. 막 진짜 이렇게. 근데 이게 어쨌든 시도를 분명히 이 사람도 알거든요. 이 사람이 내가 왜 그러는지, 책을 좋아하지 않는 저 사람이 왜 책을 놓으면서까지 자꾸 얘기하는지 알기 때문에 그런 어떤 과정도 있었었고, 또 스폰서 사장님과의 어떤 만남을 사실 지속적으로 좀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물론 만난다고 해서 메나테크 얘기를 하진 않지만 보통은 그렇거든요. 만나기 전에 또 당부를 하세요. 저 아직 우리 남편이 반대하니까 메나테크 얘기는 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데, 실제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게 되고 거꾸로 그 남편분이 또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거꾸로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메나테크 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라고 하기 때문에 자주 만나서 편하게 자주 만나다 보면 그렇게 횟수에 따라서 훨씬 빨리 조인된다라는 걸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파트너분께 후원 요청을 받으면 스폰서 입장에서는 그런 게 있어요. 내가 가서 반드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싶은 어떤 그런 의무감, 뭐 욕심, 욕구가 있거든요. 그러면 아마 이 업라인 사장님들, 특히나 이명진 배전사님 입장에서는 이민호 사장님을 이렇게 만나시는 날 분명히 어떤 이민호 사장님 마음을 꺾는, 여는 그런 뭔가 한 방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혹시 있었어요? 뭐 아시겠지만 이명사님 늘 말씀이 없으십니다. 네, 별 내용 없었던 걸로 저는 이제 기억을 하는데, 사실 뭐 어떤 내용을 좀 얘기했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좀 망각의 은사가 있어서 좀 이렇게 좀 생각을 까먹기도 하는데, 제 기억에 특별하게 막 말씀을 많이 하지 않고 그냥 앉아서 듣고만 계셨던 것 같아요. 네, 그게 다예요? 네. 그게 단 거 강력한 그렇게- 한 방 없어요? 제 기억에는 저도 잘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그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두 가지 에피소드가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이 사람이 아까 작전을 짠다고 그랬잖아요. 그 스폰서분들한테 내 배우자를 컨택하고 싶다. 좀 이렇게 작전을 짜서, 그때 당시 저희 장모님은 요 인천에서 이제 식당을 운영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때 식당에 이제 아들을 이제 데리고 이렇게 있는데, 이제 거기서 회의를 하러 온다라는 그 작전을 짜고 이제 스폰서들하고 다 같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유희선 김희정 사장님하고, 그다음에 배재현 최정은 사장님하고, 그다음에 이명진 배주원 사장님이 이제 다 같이, 예, 별이 다 떴네요. 별이 다 떴죠. 하지만 그때는 별이 아니었죠. 예, 그때는 이명진 배주원님이 실버 PD셨고, 배재현 최정은 사장님도 PD가 아니셨고, 그때 뭐 한 실버 ED나 뭐 그 정도 되셨겠죠. 뭐 유희선 김희정 사장님은 지금으로 본다면 뭐 실버 디렉이나 한 ED 정도. 그렇게 될 그때의 그 멤버들이 딱 이제 작전을 짜고, 자, 그럼 우리가 식당에 가서 회의한다라는 명목하에 회의도 좀 하고, 그리고 밥도 같이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얘기를 나눠보자라고 하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딱 오셨길래 이렇게 그냥 눈 인사만 살짝 하고, 그리고 저는 멀리 있고 애를 안고 있고 이제 사장님들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다가 자연스럽게 이제 저를 콜을 할 거 아니에요. 하이미 아버님도 좀 오셔서 같이 좀 앉으시죠라고 했을 때 제가 딱 얘기했어요. 됐고요. 됐고요. 빨리 그 회의 마치시면 가시라고. 아주 냉정하게, 정말 냉담하게, 정말 무안할 정도로 했었던 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게 좀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한번 했을 때 실패했다고 그냥 안 했으면 그냥 어찌 보면 오늘의 저는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추경화 사장이 정말 끈질겨요. 저는 그 배우자를 조인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끝까지 한다. 끝까지 한다라고 하는 게 가장 핵심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또 어느 날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이명진 배전사님을 교회에서 이제 만나게 되었는데요. 교회에서 뭐 같이 인사하고 밥도 먹고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여보, 이명진 사장님 집에 좀 같이 가줬으면 좋겠어. 저한테 그러길래, 내가 왜? 내가 그 집을 왜 가야 돼? 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그냥 인사도 하고 밥도 먹을 수 있는 사이지만 굳이 내가 그 집까지 왜 가야 돼? 갈 이유가 할 말도 없고 그런 상태였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거기서도 포기 안 하고, 나를 봐서라도, 간다고 했으니까 안 가면 또 그러니까 나를 봐서라도 그냥 가줘 라고 얘기하니까 또 아내 얼굴을 보고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또 갔는데, 저는 정말 그때 마음이요,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요, 도살장 끌려가는 마음이었었어요. 너무너무 싫었어요. 정말 싫었는데 아내의 얼굴을 봐서
갔죠. 가서 이명진 배우자님 또 만나갖고 뭐 어떤 얘기를 했는지 지금은 잘 기억은 나진 않지만 그래도 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명진 사람이 그냥 들어주셨던 것 같아요. 요즘 그 직장 생활 하시는 일은 좀 어떠시냐고. 맨하테크 관련 얘기를 하지 않으시고 그러면서 내 현실 점검도 생각이 되고 그러면서 저의 삶과 이분들의 삶이 자꾸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만남을 통해서 자꾸 동화가 돼가고 나도 가능하다면 이분들처럼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게 되면서 잦은 만남 속에서 그렇게 변화가 되지 않았나 지금 생각해 보니까 좀 그런 생각이 납니다. 이민호 사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메나테크 사업을 만나기 전에는 갑으로 사셨던 것 같아요. 내가 왜 이렇게 큰 소리를 목소리도 아까 바뀌는 거 보셨죠? 그런데 메나테크를 만나고 갑자기 을로 바뀌는. 그래서 우리 아내분들께서는 남편을 을로 만들기 위해서 메나테크에 꼭 합류해야 된다라는 새로운 꿀팁이 하나 더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66번째 질문에 대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사업에 관심 없는 배우자를 어떻게 사업에 합류시킬 수 있을까요? 라는 거에 대한 정리를 하면 내가 먼저 변해야 된다. 그리고 부부 사업하고 있는 스폰서님들을 자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고 그럼 사업의 확률이 높아지고요. 그리고 끝까지 남편이나 배우자, 아내분을 포기하지만 끝까지 프로포즈를 해라 라는 부분을 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또 유튜브에서 함께 하시는 우리 신윤진 사장님, 두려우면 거부한다, 치매 총량의 법칙, 만나는 횟수와 연관, 이런 답변을 좀 남겨주셨고요. 나은주 사장님, 사이다 토크 맞습니다. 오늘 강의 너무 유쾌하게 잘 듣고 있습니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